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롤케이크랑 이제 몽블랑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맥락이 잡히지 않는다면 첫 번째 영상은 사실 촬영에 실패한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두 번째 영상으로 이어가 볼 건데요. 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실패를 딛고 조금 이제 안전책을 대비한 상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뭐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은, 간단히 그냥 이제 제가 저녁 먹고 이제 디저트를 일부러 좀 남겨놨다가 여러분이랑 디저트 먹으면서 간단히 이제 좀 디저트에 대한 얘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젤리나, 그죠? 이제 도쿄 안젤리나에 있는 몽블랑 롤 케이크와 이제 작은 사이즈 몽블랑 두 개를 준비했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호텔에서 뭐 접시나 사실 뭐 주방이나 이런 거를 빌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이런 거를 빌릴 수 있는 장소를 운 좋게도 찾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섭외가 돼서 간만에 이렇게 뭐 테이크아웃 요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옆나라 일본이라는 게 이제 뭐 부름에, 그죠?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막 다들 자주 가시고, 저도 사실 뭐 일본을 뭐 집 드나들듯 하기에는 조금 이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끔 들르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뭐 굳이 레스토랑에 가거나 이렇게 이쁜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정말 보석 같은 곳이 많은데, 이제 좀 사정이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이제 큰 거 하나가 사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게 되면은 제가 아무래도 머물고 있는 뭐 호텔이나 이런 환경이 좀 드러나 버리게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동안 어려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호텔 공용 공간을 이제 주방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인데도 이렇게 조금 이제 편한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이제 인사는 여기까지 드린 것 같고요. 빠르게 그죠?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파리의 이제 안젤리나에서 나오는 이제 몽블랑의 좀 작은 버전입니다. 몽블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이름을 따온 디저트고, 그죠? 뭐 모양 같은 경우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뭐 명확하진 않죠, 그죠? 뭐 그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뭐 핵심이라고 하면 사실 그 머랭과 이제 그죠? 이제 크렘드 마롱, 이제 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디저트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몽블랑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굉장히 이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디저트라고 하지만 원래 변화를 거쳤습니다. 이제 00년대에 들어서 뭐 어떤 밤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크렘드 마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안젤리나 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혁신을 겪은 상태인데요. 이제 제가 블로그에 그 얘기를 올렸던 기억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알아봐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걸 글로 써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죠? 정확하게 이제 파리 안젤리나에서 어떤 밤, 그죠? 깡통을 쓰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뭐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너가 지금 몽블랑 이거 맛있게 먹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몽블랑을 먹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아래까지, 그죠? 쭉 한 번에, 최대한 한 번에, 왜냐면은 그 머랭이랑 크림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런 손가락은 최대한 안 쓰는 게, 그죠? 좋습니다. 왜냐면 손에 묻으니까요. 뭐 별 이유 없습니다. 뭐 사실 이 몽블랑 같은 경우는, 안젤리아 몽블랑은 크게 뭐 세 개 도시 정도에서 즐길 수 있는데, 뭐 파리, 뉴욕, 그리고 도쿄, 이렇게 세 군데인데, 사실 세계 어디를 가도 저는 세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세 군데를 다 가봤는데, 가본 결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부 다 프랑스상 밤을 쓰거나, 그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더라면 오히려 어떤 퀄리티 컨트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 안젤리나 몽블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몽블랑이라는 게 사실 어떤 현대 디저트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굳이 하나를 부여할 때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아래는 머랭, 그죠? 머랭이 가장 심장부에 있고요. 그리고 머랭 이제 뭐 크림, 그리고 이제 크렘드 마롱,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머랭이라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원래 디저트라는 게 잘 생각해보시면 뭐 다들 뭐 마지판 같이 제일 고전적인 방식부터 아니면은 뭐 현대적인, 그죠? 수많은 희귀한 형태의 그런 디저트까지 보통은 좀 밀가루의 힘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안젤리나의 몽블랑은
사실 뭐 어떤 유지방을 빌린다는 것 좀 빼면은 좀 어떤 사실 밤에 어떤 솔로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맛이에요. 특히 이렇게 가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물론 막 밤 깡통의 상태가 사실 그러니까 물론 프레시한 밤을 볶아서 그죠? 페이스를 만들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안젤리나 같은 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이유로 사실 대부분 깡통을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도쿄 안젤리나에는 다르다 이렇게 혹시 제보를 해주실 분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햇 시즌이 왔다 그래서 이제 햇밤을 까서 이렇게 페이스를 새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즈널 막 몽블랑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아마 오히려 그런 좀 계절감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향이 굉장히 세게 옵니다. 그것이 사실 저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첫 번째는 역시 아무래도 프랑스의 밤이 가지고 있는 그 품질적인 측면이겠죠. 뭐 프랑스 밤이 뭐 공주 밤보다 우월하다라는 게 아니라 가공하기 좋은 특성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우리는 물론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밤으로 유명한 그 몇몇 이제 지중해 국가들 뭐 터키 같은 데도 밤으로 원래 유명한데요. 그럼 좀 밤으로 유명한데도 어떤 방법에 따라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 밤도 특히 뭐냐면 공주밤은 군밤을 핵심으로 사실 계속 개량을 해왔고 지금 우리나라 공주밤 중에서도 좋은 품종은 군밤을 만들었을 때 좀 괜찮게 그러니까 알이 크고 이제 좀 구워도 촉촉하게 뭐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마롱 페이스트를 만들었을 때 좋은 거는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또 좋게 나올 수도 있죠.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그 어떤 밤 페이스트를 만들어봐서 품종 개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빠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의 밤 종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AOC도 있고 이렇게 뭐 단순히 계절뿐만 아니라 뭐 사료나 이런 것들에서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롱 페이스트를 만들 거를 감안하고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사실 프랑스 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강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 전부 다 먹으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촬영 외로 좀 빼두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조금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으면서 다 얘기를 하면은 영상이 너무 늘어집니다. 그죠? 제 이제 못생긴 손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좀 귀찮으실 텐데 뭐 여기서 저희 애독자분들한테만 얘기 드리는 약간 뭐 TMI를 하나 얘기하자면 제 손이 못생긴 이유는 어릴 때 제가 농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손가락을 진짜 검지부터 약지까지 다 불어 써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 약지는 제대로 안 붙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게 농구를 빨리 배웠어야 되는데 늦게 배우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늦게 부러지면은 이게 제대로 이쁘게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약지 손가락은 뭐 어느 쪽인지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중에 제 손을 보고 제가 누군지 맞추는 분이 나올 테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실 이 약지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이 조금 못생긴 게 뭐 제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못생긴 손은 살짝 이렇게 숨겨놓도록 하고요. 이제 안젤리나 몽블랑은 살짝 치워두고 손에 좀 묻었네요. 묻었는데 마치 안 묻은 것처럼 살짝 치워두고 두 번째로 요 안젤리나 사실 몽블랑 롤 케이크 요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몽블랑 롤 케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인기 상품은 아닌데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니온바시에 있는 이제 안젤리나 지점에서 샀습니다. 안젤리나 본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좋아하는 품목까지는 아니고 어떤 분의 오스스메를 받아서 굉장히 강력한 추천으로 도쿄 안젤리나는 뭐 뉴욕이나 이제 프랑스 안젤리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도쿄 안젤리나만큼은 사실 요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그분을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그분한테도 마음에 드는 그런 결과였으면 좋겠는데 한번 일단 뭐 거두절미 그죠? 두문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먹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롤케이크라는 게 그냥 이제 먹기 전에 사실 사고 실험을 조금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몽블랑의 핵심은 뭐다? 요 봤을 때 사실 이 핵심에 이제 머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밀가루와 버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맛인 게 핵심인데 이미 좀 치트키 같은 그 두 가지를 덧댔죠. 두 가지를 덧댄 데다가 부드러운 텍스처까지 했으니까 사실 실패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첫 입을 먹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더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시면은 크림은 이쪽에 많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좀 밸런스 차이도 있고
이게 솔직히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뭐든 간에 첫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오히려 첫 입에 먹고 바로 뭐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제일 기계겠죠, 그죠? 그거는 사실상 어떤 사람의 입맛보다는 차라리 뭐 음식의 안전을 검사하는 그런 기계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가운데 두 번째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딱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딱 들지 않고 사실 고심 끝에 스스로의 그 어떤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의심한 끝에 사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계란의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롤케이크 반죽에 들어가 있는 계란이죠. 사실 계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닌데 사실 이 조합에 없던 조합에 계란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떤 이 조합 안에 계란이 들어간 반죽이 있다 라는 게 사실 상상 이상으로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가 싶어요. 사실 이 두께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 단면도를 보시면은 1대 2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대 2대 1 정도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그 계란 향이 느껴지는 거는 계란을 생각보다 많이 넣거나 아니면 어떤 계란 향이 느껴지라고 뭘 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정도로 물론 그 굽는 과정도 한 몫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좀 처참한 모양이 됐습니다만 요 안젤리나 몽블랑을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크림을 뿌리고 그 파우더를 얹고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한 번도 구울 필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 마롱 이렇게 롤케이크 시트 굽고 다시 크림 파우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구운 맛 중에서도 계란 반죽 맛이 있고 그것이 이제 불쾌하냐가 핵심이 되는데 불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그러니까 밤을 먹기 위해서는 안젤리나 오리지널을 이기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밤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디저트, 그죠? 프랑스어로 데세르를 먹기 위한 게 단 걸 먹기 위한, 그죠? 스위트라는 핵심에는 오히려 조금 더 다가간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밸런스는 훌륭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도쿄 안젤리나 몽블랑 왜냐면은 제가 프랑스 파리 지점을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물어봤을 때는 뭐 시즌에 따라 달라진 걸 수는 있어도 롤케이크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무슨 뭐 여기까지 와서 롤케이크를 약간 삐꾸 아닌가 뭐 잘못 듣고 왔나? 왜냐면은 안젤리나의 원래 핵심은 오리지널 몽블랑도 있지만 몽블랑이 원래 핫초코를 같이 먹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합에는 얘는 낄 데가 없어요. 그죠? 이런 빵 반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핫초코가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뭐 현실적인 한계상 핫초코를 먹고 있지 않은데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면 이것이 더 완전형에 가까울 수 있다. 핫초코 대신 빵을 이제 그러니까 과자를 흡수해버린 뭐 그런 몽블랑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앞선 나머지 그죠? 이거를 식도로 삼켰어야 되는데 패로 삼키는 패를 범했습니다. 그 정도로 잠깐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같이 사가지고 그 TMI 또 풀어드리자면 이제 도쿄의 마츠야 긴자에서 샀는데 마츠야에서 제가 이것저것 살 게 많다고 그 대표 뭐 치즈만 하더라도 마츠야 지하에 이제 벨르베유라고 이제 프랑스 치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 먹다 보니까 식품관에서만 한 4,000엔, 5,000엔을 써버리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롤케이크의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분명 파괴력 있는 맛이다. 파괴력 있는 맛인데 또 이제 저희 분량상 빠르게 좀 퇴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접시제로 한번 퇴장시키죠. 왜 접시제로 퇴장시키냐면은 사실 영상에 다른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뭉개서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주의공목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글로도 최대한 제가 그동안은 글로도 사실 피했습니다. 제가 우리 피에르 선생님 조난을 그죠? 뭐 제일품으로만 된 게 10번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피에르 단순히 제품뿐 아니라 제가 진짜 피에르 에르메 여러분 사실 제가 뭐 글 쓴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피에르 에르메 카피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옛날에는
피에르 선생님 광팬이었습니다. 광팬이었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에르메 선생님의 이제 스승이 되는 르노트르거든요. 왜냐면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연구와 이제 뭐 심지어 이제 그죠 피에르 이제 인간으로서의 피에르 까밀 이제 에르메를 만나본 결과 제 어떤 결론은 그 피에르 까밀 에르메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는 사실 르노트르 시절에 거의 완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영상 죄송합니다 흔들렸는데 흔들린 거는 제가 발로 차서 그래요. 이게 발버릇이 좀 안 좋습니다. 피에르 까밀 에르메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는 다시 말씀드린 르노트르 시절에 사실 반은 완성돼 있었고 이후로는 사실 어떤 완성되는 그림을 커리어로 좀 증명하는 과정에 가깝지 않았나 뭐 그런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낼 정도로 였던 피에르 에르메 선생님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 사실 뭐 이제 와서는 좀 새로운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겹도록 사실 뭐 특히 이제 왼쪽에 타이티 바디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뭐 오른쪽에 셀레스테도 뭐 사실 알게 된 뒤에는 열심히 찾아봤죠. 어쨌든 간에 근데 오늘은 그런 정보를 싹 제거하고 어떤 직감의 유죠, 육감과 뭐 그런 것들 예전에서 맛있는 음식인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살짝 어떤 그걸 제 이제 좀 알고 있는 지식 활용하자면 셀레스테를 먼저 먹는 게 조금 낫습니다. 셀레스테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잠시만요. 살짝 녹았죠 지금. 제가 들고 오는 시간이 좀 있었어가지고 셀레스테는 시즌 메뉴인데요. 이게 원래 이쁘게 떼져야 되는데 안 떼지니까 이렇게 위로 싹 벗기겠습니다. 위로 벗기고 모양이 조금 끔찍한데요. 뭐 이쁘게 좀 봐주시고 뭐 어차피 제가 아니니까 케이크라 좀 이쁘게 봐주시고 셀레스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셀레스테 핵심은 요 딸기 그죠? 딸기가 사실 뭐 원래 딸기는 원래는 조금 더운 계절에 나오는 과일인데 아시죠? 근데 그런 건데 사실 이 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겨울의 스페셜티가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과일입니다. 이게 다시 먹어도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비어가지고 여러분이 야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은 뭐 MTV 그 아세요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 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MTV라는 게 이제 카메라 씬에 등장한 이후로 그러니까 비디오 씬에 등장한 이후로 사람들이 한 2초 3초마다는 한 번씩 씬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죠. 영화 같은 것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롱테이크 찍는 게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롱테이크 찍더라도 사실 정적인 화면보다는 최소한 조금 그래도 좀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올드보이 같은 영화가 되게 혁신적이고 TMI로 빠졌는데 셀레스테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딸기랑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딸기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여러분 딸기 디저트라는 게 이 딸기가 사실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딸기가 원래 더 맛있는 제드 아니고요, 그죠? 제드 아닌데 딸기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딸기 생과 자체는 이게 유럽대 기준으로 막 그렇게 생과로 막 탐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프람보아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딸기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딸기 어떤 가족들 자체가 사실 가공을 했을 때 빛나는 그런 것들에 가까운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뭐 서양이 우월하다 동아시아 열등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생과로 먹어온 시간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뭐 길다고 해서 많이 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딸기가 생과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딸기는 이렇게 이 셀레스테라는 게 어쨌든 뭐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 프람버즈라고 좀 그렇거든요. 딸기와 이 패션 프루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단신 그러니까 단짠이라기보다는 뭐 여기다가 사실 그 포트 와인까지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피에르 에르메가 그 이제 출시를 했던 그러니까 패티시 시리즈의 이제 일환이고요. 근데 조금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은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딸기인데 색은 노랗다라는 게 여러분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셀레스테 시리즈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바리에이션 많은데 이렇게 생딸기를 막 박아놓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진 않은데 어쨌든 핵심은 이 딸기가 핵심인데 딸기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딸기가 아닌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게 우리의 상상력에 조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 그러니까 딸기라는 게 패션 프루트 플러스 루바브 이렇게 사실 피에르 에르메의 어떤 이론상에는 등장하는 건데 물론 이제 실제 딸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케이크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간에 제가 먹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이제 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타르트지는 무른 상태입니다. 이거는 감안해 주시고 이게 사실 딸기가 없는 건 아니고
포트 와인에 절인 딸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냐면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입안에 들어오면 아 이거 딸기다 이런 생각이 분명 드는 그런 맛입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딸기의 맛뿐만 아니라 플레이버뿐만 아니라 텍스처도 딸기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게 딱 잘라서 딸기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오히려 디저트 핵심이다. 왜냐면 디저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죠? 파리 파티시에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모 디저트 셰프의 얘기에 의하면은 디저트 만드는 거의 묘미는 뭐냐 인공미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창조하고 있는 걸 없애고 그런 것이 사실 그 세이버리 퀴즈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면 세이버리 퀴즈는 재료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게 스위트 키친에서는 무시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콜릿 공예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아마우리 기숑이 무슨 뭐 금고 만들고 막 뭐 저기 이제 포시즌스에 있는 그 패시 셰프는 뭐 그죠 악마의 열매 만들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설탕 공예로 만드는 것이 그 세이버리 퀴즈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맛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디저트는 그걸 살리면서도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디저트의 어떤 강점 아닌가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디저트에서는 보이는 것을 너무 좀 극복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맛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도 극복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새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를 이용해서 어떤 디저트를 만나야 된다는 두 가지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피에르 에르메의 셀레스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제가 에르메 선생님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항상 조합을 구상하는 그 발상이 좋아요. 발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실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조합을 만약에 이제 에르메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한다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본인 처음 했을 때 이 조합 자체의 어떤 그 뭐 경이로움이라고 하면 너무 나간 거지만 그 유익함.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랑 왜 이 생각을 그동안 아무도 안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것이 어떤 피에르 에르메라는 파티시의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제가 방금 안젤리나 케이크 2개는 반 먹고 카메라 앞에서 치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와 벌써 사실 한 2숟갈밖에 안 남았습니다. 2숟갈밖에 안 남았는데 와 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항상 그때도 조금 이제 지금은 이제 이성을 좀 찾아서 빨리 치우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운 주제가 나왔는데 타르트 인피니명 반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레시피를 정말 피에르 에르메 팬이라면은 외워야 되지 않나, 그죠? 안에 마다가스카르 바니클라 크림 있고요, 그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저기 한 바닐라 이제 그 가나슈로 만든 크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우더도 바닐라로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타히티,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바닐라를 각각 하나씩 써서 어떻게 최대한 이제 세 가지 측면의 이제 플레이버를 구성하고 그 텍스처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타르트지의 어떤 그 구운향에서 마다가스카르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가 어쨌든 바탕이 돼서 그 바닐라의 어떤 우디함, 구운향에서 시작해서 그 멕시코와 이제 타히티 바닐라의 어떤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사실 그 구성에 대해서 뭐 이거는 제가 이미 글로도 사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뭐 더 이상 뭐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서울에도 이미 너무 많은 이제 뭐 데드 카피부터 잘 만든 카피까지 다양한 종류의 카피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설명보다 그냥 썰이 되는 느낌인데 뭐 이것도 그죠? 빠르게 이제 피에르 에르메 요거를 제거하고 그래도 뭐 나이프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죠? 나이프로 카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들고다 흔들려가지고 파우더가 조금 이렇게 벗겨진 상태인데요. 원래는 이 파우더가 정말 빽빽하게 이렇게 시커멓게 반달 모양으로 쫙 뿌려져 있는 게 원래 요 디저트 비주얼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 맛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입히진 않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단면샷을
한번 지겨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층이 한눈에 좀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맛을 보는 것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먹어볼 때마다 뭐 든 생각이 명불허전입니다. 이 바닐라를 주인공으로 한 디저트라는 거는 아마 못해도 바닐라가 서방의 식재료로 등장하는 시기 이후로는 꾸준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바닐라의 어떤 발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고요. 뭐 보기 싫다, 그죠? 내가 네 조회수를 왜 올려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바닐라는 어쨌든 멕시코가 원산이고 이제 이후에 뭐 서구로 퍼졌을 때는 처음에는 향수 이런 걸로 더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루이 14세 이럴 때는 이제 뭐 최음제로도 한번 써먹으려고 했었다가 이후에 이제 식재료로 퍼져나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뭐 꾸준히 사실 지금도 향수에 바닐라 쓰이고 있죠. 저도 그 톰포드의 이제 그죠? 토바코 바닐과 이제 저희를 굉장히 바닐라 향 나는 향수를 오래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바닐라는 그게 정말 다양한 향신료로 뭐 이것도 TMI인데 코카콜라에도 원래 바닐라가 미량 들어갑니다. 물론 뭐 그것도 국가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코카콜라라는 회사 자체가 바닐라를 굉장히 많이 매입하는 걸로 원래 바닐라 시장에 큰 손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바닐라라는 게 일상에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바닐라를 주인공으로 한 어떤 디저트, 그러니까 바닐라가 가장 날뛸 수 있는 무대에서 가장 날뛰도록 만든 그런 디저트로는 피에르 에르메 인피니먼, 그죠? 타르트 인피니먼 바니. 심지어 이 인피니먼 바니라는 같은 주제 중에서도 타르트 인피니먼 바니가 참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왜냐, 밀페루 바니도 있었고, 그죠? 별게 다 있는데 이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 그러니까 가장 그윽하고 우디한 바닐라부터 좀 화사하고 매콤한 바닐라까지의 흐름이 이 타르트지로 시작했을 때가 가장 이뻐요. 물론 뭐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이해해 보다 간 결과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멕시코 바닐라는 몰라도 이 타이티 바닐라가 안 들어간 타이티 그 타르트 인피니온 바니는 그건 장난이다. 무조건 타르트 바닐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타이티 바닐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타이티 사대주의 아니고요. 요리 자체의 어떤 그 목적성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티 바닐라라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마다가스카르랑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레시피를 봤는데 삶은 달걀을 올린 레시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냄비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계란 후라이로 바꿨다고 칩시다. 계란 후라이도 좋은 요리죠. 삶은 달걀도 좋은 요리고. 근데 계란 후라이가 삶은 달걀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도 많겠죠. 계란 후라이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올리브 오일에 계란 후라이 구워 먹으셨습니까? 특히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 구우면 그 EBO가 가진 상쾌한 풀향기가 계란에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참 새로운 요리가 돼요. 나쁜 요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요리가 되는데 그런 것이 삶은 달걀, 그죠? 물만 머금고 있는 삶은 달걀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타이티와 마다가스카 바닐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중에 후진 걸 좋은 걸 고르고 타이티 바닐라 중 후진 걸 골라도 대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단순히 어떤 이름뿐만 아니라 품종과 환경까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피에르 에르메 바닐라 타르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사실 타이티로 향하는 게이트 드러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단면을 통째로 먹어야 돼요. 지금 여기 타르트지 요만큼 남겨놓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왜냐면 여러분